안녕하세요. 교양대학 교수 심지현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단락으로 여러 개의 단락을 모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우리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글의 기본 단위인 문장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쉽고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문장 쓰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시된 문장이 의미 차원에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현수막 문구입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쵸.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생활화합시다 라는 문구에서는 쓰레기를 되가져간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되가져가다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가져가다는 도로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되를 빼야지 의미상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한자어인 화는 꽃 화자입니다. 화에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뒤에 꽃이라는 단어가 왔지요. 그래서 꽃을 중복해서 쓰면 안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무궁화, 그렇죠, 가 피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은 혹시 보셨나요? 학교 쓰레기통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세요 라는 문장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문장에 생략된 주어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학생 혹은 교직원이겠지요. 그렇다면 학생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세요 라는 말인데 분리와 수거라는 말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리는 나누어 떨어지다 라는 의미이고 수거는 거두어 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학생이 쓰레기를 거두어 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나누어서 내어 놓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장은 수거 대신에 내어 놓다라고 하는 배출이라는 용어를 쓰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 피로 회복이 필요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피로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로는 심신이 지친 상태를 말하고 회복은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지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제거하거나 피로를 감소해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관용구처럼 널리 쓰이는 문장이라 어색한 부분을 찾기 힘드셨나요? 앞서 제시한 문장은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문장이란 도대체 어떤 문장일까요? 흔히 좋은 문장이라고 하면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글쓰기의 기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이라면 독자 입장에서 좋은 문장이란 정확하고 명료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이 아닐까요?
실제 학생들은 얼마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시한 문장은 TRE 센터 글쓰기 클리닉 상담 원고에서 발췌한 예문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에서 입장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활동이라는 단어를 중복하고 있네요. 특히 두 번째 문장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나 담고 있어 문장이 더 어색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한자어 추진이라는 의미를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라는 서술절로 풀어 쓰고 있어서 의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등 군더더기, 즉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한 중복되는 말은 생략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요? 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을 토론에서 입장했다. 라는 문장을 나는 토론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라고 쓰거나 혹은 나는 토론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라고 수정을 하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역시 활동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하지 않고 1학기 때도 독도 활동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지요. 세 번째 문장 역시 추진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 번만 쓰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라고 쓰면 문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복된 표현을 삭제했더니 문장이 간결해지고 의미는 더 선명해지지 않았나요? 자, 기억하십시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문장 쓰는 첫 번째 방법은 꼭 필요한 말만 쓰고 군더더기 표현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봅시다. 어색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간혹 학생들 중에는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들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장 무엇무엇에 대해, 세 번째 문장 뭐뭐로부터 라는 단어는 영어를 직역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번역투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투의 문장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들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면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나는 자아 성찰을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요. 평소 글 쓰는 것에 대해 싫어하고 두려움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소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라는 이 부터는 친구에게서, 가족에게서로 고치며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번역투의 문장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문장 쓰는 방법은 번역투 표현을 지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한 문장의 길이가 엄청 길지요.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장이 한 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문장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학생이 쓴 글이 자연스럽게 읽히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밀린 드라마를 보다가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게 되었고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해롱이라는 배역에 빠지게 되어 그 작품을 한 이규영이란 배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배우가 하는 뮤지컬을 예매하려고 하는 시점이 이미 너무 늦어 표가 남아있지 않았고 8시간을 기다려 현장 예매표를 구해서 보게 되어 나에게는 티켓팅을 해서 얻어보는 뮤지컬보다 더 기억에 남는 뮤지컬이다. 뮤지컬 팬레터를 보고 이 뮤지컬을 보게 된 과정을 설명한 서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번역투의 문장이 눈에 띄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문장, 나에게는 티켓팅을 해서 얻어보는 뮤지컬보다 더 기억에 남는 뮤지컬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내용을 담고 핵심적인 내용을 살려서 문장을 한번 수정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굳이 밝혀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해롱이라는 배역에 빠지게 됐는데 이규영이라는 배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배우가 하는 뮤지컬을 보고 싶어서 표를 예매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 그 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8시간을 소요해야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은 그 어떤 뮤지컬의 뮤지컬보다 팬레터라는 뮤지컬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론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에 대한 제목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뮤지컬 제목 팬레터를 본문 내용 안에 삽입하여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시청했다. 드라마 속 해롱이를 연기하던 배우 이규영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가 출연하는 뮤지컬 팬레터가 보고 싶어졌다. 뮤지컬 표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8시간이나 기다렸다. 뮤지컬 팬레터를 떠올리면 작품 내용보다는 힘들었던 티켓팅 과정이 먼저 떠오른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원문과 수정한 글 중에 어느 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수정한 내용이 문장을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은가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문장 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려면 군더더기 표현을 삼가고 번역투의 표현을 지양하며 짧고 간결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다독, 다상량, 다작의 3다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읽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